그 자산관리 재무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도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베스트먼트, 인슈런스, 텍스, 리타이먼트, 에스테이트 플래닝,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플래닝에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SRS, CPF, 캐시를 활용한 금융투자, 세이빙스 플랜, 연금, 레거시 플래닝, 그다음에 보험, 다양한 보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100세 시대 은퇴 노후자산 준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 분명히 뭐 지금 은퇴 노후자산 준비도 하고 계시고 상속이나 여러 가지 보험도 갖고 계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연금, 보통 노후자산 은퇴 준비하신다 하시면 연금이나 세빙스 플랜 생각을 하시거나 주식이나 펀드, 옵션 생각을 하시거나 SRS나 국민연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싱가포르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은퇴 노후자산 준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랜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는 그 리스크 성향이랑 그다음에 재테크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아시다시피 자산관리 중심지로 유명하고요.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높은 순위에 있고 국가 경쟁력 순위도 싱가포르가 아주 높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 특히 해외로부터 투자되는 돈이 많아서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요. 증여세, 상속세, 이자 소득세 관련된 금융세금이 없다는 아주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왜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은행 저금리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하시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행 저금리는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기준 수시 입출금 통장, 은행 카드로 얼마를 매달 써야 되고요. 자유로 몇 개 이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건이 묻지 않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 금리가 0.05%입니다. 10만 불이 통장에 있다 하시면은 1년에 50불씩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수시 입출금 통장 말고 그러면 예금은 어떨까요? 목돈을 한 번에 이렇게 넣어놓고 뭐 3년이나 5년이나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찾으시는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OCBC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많은 기간 동안 넣으셨을 때 최대 0.35% 1년에 받으실 수가 있고 UOB는 0.45% 정도 대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가 상승은 계속 물가는 저희가 마시는 뭐 커피, 치킨 라이스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인플레이션 매년 달라지는데 평균 1.5% 정도 보더라도 물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그 수시 입출금 통장에 계속 넣어놓으시면 내 돈이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복리 효과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돈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복리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복리임을 기억하십시오. 1년 동안 수익률을 늘려 자본을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소소한 수익률을 할지라도 장기간 동안의 복리 효과는 강력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2%의 복리의 그 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고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더 큰 복리 효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세 시대 은퇴나 노후 자산 준비를 일찍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플랜들을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거는 뭐 리스크 프로파일이랑 리스크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우선은 크게 세이빙스 플랜, 그다음에 주식이나 펀드, 그다음에 SRS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세이빙스 플랜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에 다양한 세이빙스 플랜이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은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은행 최소 예치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예치기간이 10년 정도 있는데 예치기간 후에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일부나 전체 인출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치기간 후에 인출해도 페널티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복리이자가 4%대 지금 5월 기준으로. 근데 2021년 7월부터 복리이자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금이 12만 불이 있으세요. 12만 불이 있고 싱가포르 로컬은행 통장에 계속 넣으셨어요. 뭐 10년 넣으시고 20년 넣으시고 30년 넣으시고 해서 12만 불에 이자가 0.05%니까 매년 60불씩 이자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똑같이 똑같은 그 기간 동안에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어요. 가입을 하셔갖고 10만 불이 4.75% 인버스 리턴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12만 불 동일하고요. 10년째가 됐을 때는 로컬 수시 입출금 통장에 놔주신 분은 12만 600불, 이자가 60불씩 10년 동안 붙어서 600불이 되고,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14만 2천 불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때부터 뭐 돈을 뭐 일부 찾으시거나 전체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년째 같은 경우는 수시 입출금 통장, 로컬 통장 같은 경우는 12만 1,200불이 되어 있고요. 20년 전에 싱가포르 그 수시 입출금 통장이 아니고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26만 6천 불이 되어 있습니다. 30년째는 싱가포르 은행 통장에 넣어두신 분 같은 경우는 10만 1,800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던 분은 돈이 47천 불이 되어 있습니다. 40만 7천 불이 되어 있고요. 40년째는 12만 2,200불. 네,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을 하셨던 분은 63만 1,000불 정도가 되어 있고요. 50년째는 더 많아지고 60년째 더 많아지고 70년째, 80년째에 계속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싱가포르 세이빙스 플랜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 여기에서는 일시불로 넣어놨기 때문에 10년인데 10년 동안 찾지 않고 우선은 그 예치 기간을 주시면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찾아도 일부 찾으실 수 있고 전체 찾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만기가 없는 플렉서블하게 인출을 하실 수 있는 그 세이빙스 플랜. 이거는 복리 효과 때문에 이렇게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우선은 진행을 우선은 네, 이런 첫 번째 플렉서블하게 인출할 수 있는 세이빙스 플랜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은퇴 기간. 뭐 55세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60세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65세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더 빨리 은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은퇴 기간부터 일정 기간 동안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원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받는 세이빙스 연금 플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10년, 20년, 30년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연금이 시작되는지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리효과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금 한 24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0불씩 10년 동안 세이빙스를 해서 24만 불이 있습니다. 뭐 목돈이 있으셔서 24만 불을 한 번에 이렇게 세이빙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매달 매년 이렇게 나눠서 세이빙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똑같은 24만 불을 언제 시작하셨냐에 따라서 그 복리 효과가 커진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 때 시작을 하신 분은 세이빙스 하신 분들은 연금을 65세부터 95세까지 받으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달 8,000불씩 받으시고요. 30년 동안 그래서 받으시는 금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290만 불 정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30세에 똑같은 그 조건으로 매달 2,000불씩 10년 동안 세이빙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0세보다는 아무래도 복리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4,900불 정도 4.7% 인베스트먼트 리턴 기준으로 받으시고 24만 불이 총 받으시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177만 불 정도 40대의 똑같은 조건으로 매달 2,000불씩 10년 동안 세이빙스 그래서 24만 불을 세이빙스 하신 분은 65세부터 95세까지 매달 2,900불 정도 받으시고 50세 세이빙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복리 그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65세부터 95세까지 매달 30년 동안 1,680불 총 계산해봤더니 24만 불이 60만 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의 세이빙스고 65세에 받으신다는 조건으로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은퇴는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목돈으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뭐 매년 그리고 5년 동안 세이빙스 10년 이렇게 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65세부터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100세 넘어서까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120세까지 매달 받으시는 플랜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는 패시브 인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한 3년 후부터 매달 돈을 뭐 매달 한 5,000불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120살 때까지 이런 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플랜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3, 4년 후부터 5년 후부터 저는 매달 뭐 5,000불씩, 3,000불씩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55세부터 아니면 60세부터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30년, 50년 동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행에 그냥 이렇게 수시 입출금 통장에 놔두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복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세이빙스 플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식이나 펀드 그래서 펀드 위주로 우선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유닛 트러스트 펀드 글로벌하게 우선은 어떤 분야든 어떤 지역이든 그다음 어떤 뭐 금을 하시든 오일을 하시든 테크놀로지를 하시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든 어떤 분야든 다 결정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놀로지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뭐 테슬라 이거는 조금 홀딩스는 좀 매달 변하긴 하는데 글로벌한 미국 위주의 기술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IT 이건 예입니다. 많이들 하시는 그 투자 분야로 해서 IT 이노베이션이나 헬스케어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아시아 마켓도 투자, 한국이나 뭐 대만, 또 중국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 싱가포르, 그다음에 부동산 연계 주식이죠. 리츠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재생에너지, 뭐 미국이나 유럽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한 나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원하시는 나라에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나 그런 섹터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런 투자를 하셔갖고 노후 대비를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고 이것도 유닛 트러스트의 일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분야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다양하게 글로벌 자산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좀 주식시장이 공격적일 때는 아무래도 더 많이 그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더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또 투자를 하고요. 또 하락장일 때는 언제나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는 좀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이런 유니트러스의 일종 그리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유니트러스트도 다양하게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SRS 같은 경우는 혹시 두 분 다 SRS를 지금 진행을 하시나요? 네. 두 분 다 혹시 SRS 지금 계좌가 있으시고 진행을 하시나요? 야, 네. 혹시 채팅창에 SRS 진행하시는지 혹시 안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지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으신지. SRS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네,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서 네네 듣고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SRS 계좌가 있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SRS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이빙스나 지금 유니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캐시로도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SRS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SRS는 그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정부 플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EP, SPWP 35,700불까지 매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싱가포르인이랑 영주권자는 15,300불 매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10년, 그 다음에 그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62세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SRS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플렉서블 세이빙스나 유닛 트러스트,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그 플랜들을 SRS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지금 기본적으로 뭐 상속 플랜이나 보험 플랜, 뭐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은 다 갖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0세 시대라는 그 컨셉의 기준으로 99세까지 100만 불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달러로. 그래서 소멸성입니다. 이 돈은 내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세요, 지금. 30세시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커버를 받고 싶으세요. 싱가포르 달러로. 그러시면은 매달 248.5불씩 내시면은 보험료는 근데 99세까지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뭐 돌려받으시거나 이런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시작을 하신 분들은 지금 99세 예를 들어 99세 이전에 사망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99세에 사망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보시면 그러니까 총 내신 보험료가 248.50불 곱하기 30세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69년 동안 내셔야 되는데 17,146불이시거든요. 근데 받으시는 돈은 100만 불 받으시게 되고 40세에 시작을 상속 플랜을 준비를 하신 분이 계시다 하시면은 매달 477불 정도를 보험료를 내시고 총 99세에 사망하셨다는 그 가정으로 59년 동안 그 내시게 되세요. 보험료를. 그러면 28,000불 정도를 내시게 되고 99세에 사망을 하셨을 때 100만 불이라는 커버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0세에 똑같이 상속 플랜을 준비를 하신 분은 한 달에 591불을 내시게 되고요. 49년 동안 내시게 되면 총 그 내시는 보험료가 46,000불 정도가 되시고 그다음에 총 받으시는 보험료가 99세에 사망했다는 가정으로 그 전에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료 내는 기간이 짧아지고 보험료 내는 총 보험료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100만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 플랜, 첫 번째 상속 플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플랜이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지했을 때 좀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플랜인데 예를 들어서 80만 불이 일시불이 있으세요. 그래서 30세 때 아니죠. 80만 불을 커버를 받고 싶으세요. 80만 불. 그래서 일시불로 목돈이 있으신 분이세요. 30세에 목돈이 12만 2천 불 정도가 목돈이 있으신 분이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이건 따로 기간이 없습니다. 99세, 뭐 120세, 150세 기간이 없고 평생 동안 언제 한번 죽을 때, 사망을 하실 때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분들에게 80만 불 플러스 이자가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캐시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도 한 번 일시불로 내시는 거고, 예를 들어 80세에 해지했을 때 내신 금액은 보험료 12만 2천 불이지만 80세 때 해지했을 때 받으시는 금액은 4.7% 인베스트먼트 리턴 기준으로 56만 불 정도가 되시고, 40세에 똑같이 80만 불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시불로 15만 1천 불 정도를 내시면 되고, 그다음 80세 때 해지하셨을 때 42만 1천 불을 받으시게 되고, 50세 때는 똑같은 80만 불을 커버를 받으시는데 아무래도 보험료는 19만 7천 불 더 많아지고, 해지했을 때 받으시는 금액도 더 적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멸성으로 매달 내시거나 뭐 매년 내시거나 이렇게 뭐 일시불로 내셔도 되고 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간에 해지해도 내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대신 커버 금액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적은 상속 플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 두 분 혹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뭐 유니트 트러스트나 뭐 뮤추얼 펀드나 주식이나. 네. 혹시 투자 금액이 USD 뭐 300K 정도 대략적으로 200K나 300K 이 정도 혹시 되시나요? 대략적으로? 아니면 네. 우선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시냐면 상속 플랜,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에 많은 이게 재산의 많은 퍼센티지를 투자로 주식을 하시든 뭐 펀드를 하시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투자하신 거를 담보로 해서 상속 플랜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을 담보로 투자하신 그런 그걸 담보로 하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지급하진 않으시고요. 대신에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셨을 때, 예를 들어 300K 정도를 투자를 하셨을 때 평생 중에 한 번은 또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 한 5배 이상 넘는 금액을 생명보험금으로 레거시 플랜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현금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를 담보로 해서 상속 레거시 플랜을 구입하시는 일종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싱가포르 은행에도 비슷한 플랜이 있고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 최소 예치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예치 기간 이후에 해지하기 때문에 해약금이 없고요. 그 최소 예치 기간은 플랜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한국촌에 있는 전문가 칼럼이라는 그런 섹션에 싱가포르에서 세이빙스를 시작을 하시고요. 싱가포르 금융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글을 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이빙스, 연금, 노후자산, 그다음 상속 관련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